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이호중입니다. 오늘은 경매 관련 주요 판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한 경우입니다. 94다 52,522 판결입니다. 공부상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실제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고 있는 건물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 소정의 주거용 건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건물이 공부상으로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갑은 주거 및 인쇄소 경영 목적으로, 을은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 목적으로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여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인쇄소와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으며, 갑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보다 넓고,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넓다는 말이죠. 을의 경우에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더 넓기는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이고, 위 각 부분이 갑과 을의 유일한 주거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후문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요약을 한다면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보다 넓고, 유일한 주거인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로 인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판례는 임차인의 처나 자녀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대항력을 인정하는지입니다. 87 다카 3093 판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소정의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요약한다면 대항력을 판단할 때 주민등록에는 임차인의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판례를 보겠습니다. 임차인만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 95 다 3338 판결입니다.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대항력은 상실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대항력은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임차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대항력에 관한 판례입니다. 97다 43,468 판결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후에 가족과 함께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원래의 대항력은 소멸하죠. 그리고 대항력은 소급해서 회복할 수 있는지 대항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력권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로부터 그와는 동질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요약한다면 임차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 대항력은 소멸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판례입니다. D동을 라동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대항력에 대한 유무입니다. 99다 4207 판결입니다. 등기부상 동호수 표시인 D동 103호와 불일치한 라동 103호로 된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등기부상 동호수 표시인 D동 103호와 불일치한 라동 103호로 된 주민등록은 그로써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들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요약하자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동호수 표시인 D동 103호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전소유자가 임차인일 경우 대항력 발생 시점에 관한 판례입니다. 99다 59,306 판결입니다. 판시사항을 보겠습니다. 갑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처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소유자에서 매도를 하고 임차인이 됐을 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갑의 처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 시기는 을 명의의, 이제 매수인을 얘기하는 거죠.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2길부터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갖는다는 판례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갑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임차인을 갑의 처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제3자로서는 주택에 관하여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는 갑의 처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므로 갑의 처의 주민등록은 주택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는 주택 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날에야 비로소 갑의 처와 을 사이의 임대차를 공시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의하여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다음 날인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 2길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전 소유자가 임차인일 경우 대항력 발생일은 소유권 이전 등기 2길부터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 후 증액된 보증금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90 다카 11,377 판결입니다. 판시사항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 부분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전에 취득하고 있던 임차권으로 선순위로서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건물주와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는 건물주가 저당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결과 그 합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임차인은 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의 건물 명도 청구에 대하여 증액 전 임차 보증금을 상환받을 때까지 그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 설정 이후에 증액한
임차 보증금으로서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요약한다면 근저당권 설정 후에 증액된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판례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주임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2004 다 26,133 판결입니다.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아홉 번째 판례입니다. 가장임대차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유무입니다. 2000 다 24,184 판결입니다. 판시사항은 가장임대차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은 부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임대차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내용이므로 채권자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은 주택임대차 계약으로서는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한다면 채권자가 기존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가장 임대차한 경우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열 번째 판례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세권까지 설정한 경우입니다. 93 다 39,676 판결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상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1항 2항 제3조의 2, 1항 2항 제4조 2항 제8조 1항 2항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이게 대항력이죠, 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 변제권이죠. 앞에서 말한 전세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죠. 겸유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이 두 가지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고, 또는 두 가지 권리를 모두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열한 번째 판례입니다. 건물의 실제 동 호수, 층수가 공부와 다른 경우입니다. 95-177 판결입니다. 신축 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 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에 그 주택이 공부상 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공부상 1층 101호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이 발생했겠죠.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신축 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 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 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요약하자면 건물의 실제 동 호수 층수가 공부와 다른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12번째 판례입니다. 동 호수의 표시 없이 집원만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95-48,421 판결입니다. 다세대 주택에 동 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집원만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임차인들이 다세대 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집원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서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 주택의 특정 동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은 그 임차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 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요약하자면 다세대 주택에서는
동호수의 표시 없이 집원만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열세 번째 판례입니다. 전입신고 시 착오로 집원을 잘못 기재한 경우입니다. 87 다카 1573 판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은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지요.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인정될 것인 바, 임차인이 착오로 임대차 건물의 집원과 다른 집원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관계공무원이 직권 정정을 하여 실제 집원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되었다면 위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임차인이 착오로 임대차 건물의 집원과 다른 집원에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대항력은 이때는 없어요. 그 후에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여 실제 집원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되었다면 정리된 이후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전입신고 시 착오로 집원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14번째 판례입니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92다 12827 판례입니다.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된 주택의 임차인이 당해 경매 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여 소액 보증금의 우선 면제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없다거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임차주택의 양도에는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당해 경매 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여 소액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임차주택의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없다거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경매에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열다섯 번째 판례입니다. 공장에 방이 있는 경우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86 다카 823 판결입니다. 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이게 주임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소정의 거주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공장이고 공장 일부에 방이 있기는 하나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9. 주택임대차보호법 2조의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라 함은 임대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임차의 목적, 건물의 위치와 구조 등에 관한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하나의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비주거용 부분이 아울러서 함께 임대차의 목적물이 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주된 목적을 고려하여 한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실제 공장이고 공장 일부에 방이 있기는 하나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주임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16번째 판례입니다. 여인숙 아내 내실의 보호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86 다카 2407 판결입니다.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2조의 적용 대상에 대한 내용이죠.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인숙 안에 내실에서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여인숙 영업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여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률에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에 포함되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 목적에 비추어 거꾸로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2조가 말하고 있는 일부라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건물은 위 법률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임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17번째 판례입니다. 공무원 착오로 전입이 잘못된 경우에 임차인의 대항력 문제입니다. 90일 다 18,118 판결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된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다면, 즉 임차 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다 하여 그 대항력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다면 공무원 착오로 전입이 잘못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18번째 판례입니다. 단독주택에 호수가 있을 경우입니다. 97 다 29,530 판결입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번 외에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가 없지요. 지번을 정확히 기재했으나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대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번은 정확히 기재하고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대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보는 이상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 5항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위 건물 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등기부의 갑구란에 각 지분 표시 뒤에 그 호수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이 소유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등기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며, 임차인이 실제로 위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의 조사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건물의 담보권 등을 설정하려는 이해관계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로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이상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위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설사 위 임차인이 위 건물의 소유자나 거주자 등이 부르는 대로 지층 1호를 1층 1호로 잘못 알고 이에 따라 전입신고를
연립 101호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집원 외에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고, 집원을 정확히 기재했으나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열아홉 번째 판례입니다. 실제 집원이 산, 공공번지이나 산자를 표기하지 않은 전입신고의 유효 여부입니다. 2000다 8069 판결입니다. 실제 집원인 산 53의 6이나 등기부상 집원인 산 53과 일치하지 아니한 53의 6에 등재된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소정의 대항 요건으로서 유효하지 않다고 한 사례입니다. 보통 임야인 경우에는 산 몇 번지 이렇게 그 산을 붙이잖아요. 근데 산을 붙이지 않고 전입신고한 것은 유효하지 않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실제 집원인 산 53의 6이나 등기부상 집원인 산 53과 일치하지 아니한 53의 6에 등재된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 소정의 대항 요건으로서 유효하지 않다고 한 사례입니다. 요약하자면 실제 집원이 산 53의 6이나 산자를 표기하지 않은 53의 6으로 주민등록한 것은 대항력이 없다는 사례입니다. 20번째 판례입니다. 다세대 주택에 집원만 전입신고한 경우 대항력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96다 46,104 판결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 5항이 신설되기 전 주민등록에 공동주택의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대항력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서울 성동구 양지상에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 주택 총 15세대 중 3층 301호를 임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지에 주소를 위 3층 301호로 하지 않고 위 다세대 주택 부지에 집원 중에 하나인 서울 성동구으로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주민등록으로는 일반 사회 통념상 임차권자인 피고가 세대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위 다세대 주택의 3층 301호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주민등록을 위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다세대 주택에서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집원만 전입신고한 경우에 대항력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21번째 판례입니다. 임차인의 우선 변제를 위한 대항 요건의 유지기간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라는 내용입니다. 2007 다 17,475 판결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선 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라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위 임차인은 배당 요구의 방법으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점, 배당 요구 시까지 위 요건을 구비하면 족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 2 소정의 임차인이 출연하여 배당 요구를 하는 등 경매 절차상의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 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 변제권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임차인의 대항 요건 유지 기간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라는 내용입니다. 22번째 판례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한다는 내용입니다. 2005 다 33,039 판결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한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4호의 저당권, 전세권, 그 밖에 우선 변제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당연 배당권자에 속한다는 내용입니다. (23번째) 판례입니다.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 주택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입니다. 2004 다 69,741 판결입니다.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1항에서 규정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와 동법 제3조의 4 2항에서 규정한 주택임차권 등기는 공통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및 확정일자를 등기사항으로 기재하여 이를 공시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에는 이러한 대항요건을 공시하는 기능이 없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4 1항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의 효력에 관한 동법 제3조의 3, 5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에 의한 주택임대차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5항의 규정을 전세권 설정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준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전세권 설정 등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별개의 권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입니다. 24번째 판례입니다.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99 다 9981 판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한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인 이 길의 의미는 이 길 오전 0시를 의미한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이 길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이 길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이 길이라는 말은 다음 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다음 날 몇 시냐? 0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25번째 판례입니다. 보증금 감액과 소액 임차인 여부에 관한 판례입니다. 2007다 23,203 판결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실제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인 이상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그 임대차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임차인은 같은 법상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임대차 보증금의 감액으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6번째 판례입니다. 나대지상의 근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95마 1262 결정입니다.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을 건축하고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스물일곱 번째 판례입니다. 원상복구 조항은 유치권 포기 조항이라는 내용입니다. 73다 2010 판결입니다.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키로 약정한 경우에 비용 상한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유치권 주장은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다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28번째 판례입니다. 권리금 반환 청구권의 유치권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93다 62,119 판결입니다. 임차인이 약정에 기한 권리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임차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임차인은 권리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스물아홉 번째 판례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판단 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85다카 1367 판결입니다. 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소정의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한 한 건물의 비주거용 부분과 아울려 주거용 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 부분에 관하여 본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한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더욱이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먼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건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만일 그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의 적용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주거용 건물은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주거용 건물의 판단 시기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30번째 판례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인지 판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98다 12,379 판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요지를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 변제 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현행법상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